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KT 위즈를 누르고 승리했죠. 네, 오늘 밤부터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네, 한 30분 있다가 시작을 할 건데 이미 1차전은 매진. 네, 날씨가 추운데도 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야구부장의 이 폭망을 한 준 플레이오프 승부 예측의 후기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KT 위즈의 올 시즌 스토브리그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FA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다. 그럼 뭐 내부적으로 어떤 포지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공격적인 트레이드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단하고도 여러 가지 맞물릴 그런 부분이 있죠. FA와 트레이드는 타 구단하고도 여기입니다. 준표 얘기입니다. 준표 예측. 저와 나유리 기자가 동시에 KT 우세를 점쳤습니다. 키움이 승리했습니다. 야구부장은 원래 하던 대로 또 거꾸로 짠. 키움 송승문 선수에게 가을이란 어떤가? 그냥 가을 사나이였다. 본인의 계절이었다. 굉장히 잘했고 또 막 굉장히 이 송승문 선수의 뭐 집중력이 이 정도 참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안우진 선수 역시 뭐 에이스다. 리그 극강의 우한 에이스가 맞고, 키움 마무리 김정욱 선수도 굉장히 강했죠. 반면에 KT는 조용호 선수의 부상 아쉬웠고, 또 김민수 선수, 고영표 선수가 시즌 막판 딱 지나면서 이제 체력 고갈, 굉장히 좀 지쳤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아집니다. 타선의 응집력도 키움의 기세를 KT 마운드가 누르지 못했습니다. KT 이강철 감독이 지고 난 다음에 키움 축하한다 이러면서 상대편을 굉장히 좀 박수도 보냈습니다. 이미 제가 시권 내기 할 때 KT를 찍었을 때 많은 키움 팬들께서 환호싱을 이 야구부장 KT 찍었구나, 좋다. 우리 채널 구독자 시청자 댓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히어로즈 V1님이 야구부장님 앞으로도 키움 찍지 말아주세요. 군초이님, 야구부장님이 KT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움이 올라가겠군요. 전 키움 팬이거든요. 한상님이 두 분이 KT 얘기하시는 거 보고 소름. 역시 부장님은 얄못. 카일리님 KT X 발렸더만. 손 있는 트님, 키움이 올라가면 식금 기부하셔야 하는 것 아니고 기부할 데가 없습니다. 딴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일단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심슨 0706 리님, 둘 다 틀림 식권 내놔라. 오시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KC 라이백님, 여러분들 핵심은 말이죠. 직장 동료의 식권을 가장 많이 빼앗는 분이 승자인 게임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밤부터 LG 키움 플레이오프 시작이 되고, 나리 기자 뭐 현장 취재도 가야 되고 출근 일정이 좀 맞아야지 또 영상도 찍고 하는데 묻고 더블로 간 식권 내기는 당분간 조금 미룹니다. KT 이야기입니다. KT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고민이 많았죠. 이강철 감독이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 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강해야 된다. 특히 내야 보강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키스톤, 유격수, 이루수, 키스톤 콤비가 내년에 다 빠질 판입니다. 심우준 선수는 상무 지원을 했고 나이가 차서 군에 갑니다. 그리고 이루수 박경수 선수도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죠. 내년이면 만으로 39세가 되는데 선수 생활 진퇴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백업 이루수 받던 선수들도 좀 부진했죠. 나도현 KT 단장 얘기입니다. 야수 쪽은 내부 육승도 더디고 외부 영입도 작년은 박병호 선수가 왔지만 유한준이 빠진 자리를 메운 성격. 야수 쪽 보강도 2, 3년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된다. 육승이 제일 좋긴 하다. 그것을 위해서 김기태 2군 감독도 모셔왔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 영입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드 그리고 외부 FA 영입인데 우리에게 맞는 인재풀인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올해 FA 자원 보면 포수를 빼면 좀 애매하지만 면밀히 살펴봐서 우리 팀 맞는 친구들을 체크하려 한다. 트레이드도 준비해야 한다. 올 시즌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전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고, 단장 얘기 이어집니다. 선수단이 다 열심히 했고 외국인 선수 교체도 빠르게 좀 대처했고, 투수 쪽 운영은 감독님이 잘 하셨고, 이채호가 들어온 부분에 합류했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장준원이 다친 것이 제일 아쉽다. 경기 중에
인대 부상을 했는데 부상이야 어쩔 수 없지만 만성 부상이 아니고 경기를 하다가 급하게 다친 부분들 속이 더 상하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핑계를 대면 한도 끝도 없고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싸우게 되는 거고 내년은 나아질 거라고 본다. 예, 부산 총량이 보죠. 올해 좀 많이 다쳤으니까 내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경수 선수 어떻게 좀 내년에는 1년 더 할까요 말까요? 하락세는 좀 뚜렷하죠. 내년 만으로 39세. 올 시즌 100경기에서 타율이 1할 2푼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3홈런 10타점. 이강철 감독은 1년 정도는 더 박경수 선수가 선수단에 머물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가웃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하는 건데 박경수 선수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겨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락세가 좀 뚜렷하니까 선수 본인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단에서는 선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반발짝 조금 더 들어가면 KT의 외부 FA 보강. 그러면 외부 FA 시장의 참전 가능성은 100%입니다. 근데 참전이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참전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아니면 이게 아까 관망 참전은 했는데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살피는 거죠. 전세만 살피는 그런 참전도 있습니다. 내야가 FA가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선수들을 성장을 시킨다고 해도 주전급으로 그냥 바로 1년 만에 덜컥 생긴다? 그렇지 않죠. 좀 성장이 더딘 부분을 팀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지금 뭐 유격수, 이루수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든 내야 보강을 해야 되고 이번 FA 시장에 나오는 주요 내야수를 한번 보시면요. 이루수는 NC 박민호 선수 그리고 LG 서건창 선수가 있고 유격수는 NC 노진혁 선수 또 삼성 김상수 선수 뭐 이루수도 유격수도 가능하고 일루수는 뭐 외야에서 온 LG 최은성 선수가 있습니다. KT 관계자가 제게 뭐 이건 개인 사견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넌지시 2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전 가능성을 제가 물으니까 2명은 뭐 어떻게 뭐 타 팀에서 관심을 가지는 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NC 노진혁 박민우 선수를 노리는 타 팀이 있는지. 물론 원 소속팀 NC는 이 노진혁 박민우 선수 뭐 잡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우선순위 있겠지만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협상 우선순위.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찌감치 이 두 선수 중 한 명에 관심을 가진 NC를 제외한 타 팀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뭐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관심 있어 하는 뭐 팀도 있습니다. 한 팀도 아니고. 근데 NC의 협상 전략이 좀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올해부터 셀러리 캡을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받으니까 올 시즌 스토브리그부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NC가 양의지 선수를 먼저 잡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고 했어요. 양의지부터 먼저 잡는다. 그런 다음에 셀러리 캡을 감안을 하고 추가로 FA 협상 전략을 짠다고 했고 만약에 셀러리 캡을 초과한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감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첫 해는 초과선의 50%잖아요. 내부에서 이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고 양의지 선수 우선 협상 전략은 확고하니까 노진혁 박민우 선수를 다른 팀에서 조금 더 빨리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대면 협상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지 얼마든지 원 소속팀인 NC와 그리고 노진혁 박민우 선수가 FA 시장 초기부터 뭐 교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충분히 가능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선수를 타 팀에서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면 원 소속팀이 그 자팀 FA한테 제시하는 몸값보다 더 줘야 옵니다. 당연합니다. 적정 시장가 사실 적정 시장가도 없습니다만 더 후하게 쳐줘야 이적이 가능하겠죠. 다만 KT 관계자는 제게 오버페이 할 생각은 현재로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버페이 저는 그래서 FA 시장에서 오버페이는 원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버페이라는 단어는 나오는 지점이 딱 한 포인트입니다. 선수를 데려오려다가 영입에 실패한 팀의 프런트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입에 성공한 팀은 적절한 평가를 했다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FA를 영입한 팀의 관계자 코멘트에서 오버페이 단어가 나오죠. 나온 적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결코 오버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 코멘트 말고는 없다. 오버페이를 안 한다는 것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 물론 이제 시장이 열리면 구단의 협상 전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KT는 지난해 두산 김재환 선수의 경우는 뭐 적정 희망가 한번 들어보고 곧바로 안 되겠군요 이렇게 바로 포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여하튼 뭐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내야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구단 입장도 사실 그래서 저는 KT의 외부 FA 시장 이 참전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타구단에도 굉장히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FA가 안 되면 뭐 트레이드라도 하겠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주전급 내야수 트레이드가 쉬운가? 안 쉽죠. 주전급 외야수 트레이드도 안 쉽습니다. 주전급은 그냥 안 쉽습니다. 주전급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KT의 보관이 뭔가? 바로 대형 트레이드라도 불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형 트레이드라도 기존 야수를 데려오는, 기존 있는 야수를 내주고 필요 내야 자원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상대 팀에서 매력을 좀 더 가질 만한 투수 카드라도 그냥 활용하겠다. 그래서 핵심 투수들 몇 명 제외하고 뭐 핵심 투수라고 하면 주요 선발진, 뭐 소영준, 고영표 이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필승조에서 아주 극소수, 소수 또 마무리 정도 빼고 그냥 모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투수 자원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고평가되다 보니까 이를 토대로 내야수 보강도 시도한다는 전략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그만큼 KT의 내야 보강이 굉장히 좀 상황이 좀 절박하다는 거고, 외국인 타자는 기존 알포드 선수 한신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로하스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두 선수가 가장 유력한데 로하스 선수보다는 알포드 선수 쪽입니다. 로하스 선수가 90년생, 알포드 선수가 94년생, 나이도 4살이 젊고 로하스 선수 하락세고 스피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몸값이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나도현 단장 얘기입니다. 외국인 타자는 로하스, 알포드 둘 중을 놓고 비교를 하면 현장 의견은 알포드가 무게가 쏠려 있다. 로하스도 좀 나이가 있고 수비 실력이 감소했고 수비가 비슷하다고 하면 알포드가 스피드가 있고 뭐 나이도 어리다. 제3의 외국인 야수도 시즌 동안에 지금 후보군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같이 고민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로하스 선수가 잘 치지만 찬스에서 다소 약했다. 알포드 선수는 찬스에 좀 더 강하다. 이 부분 주목하고 있고, 이강철 감독은 알포드 선수를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외국인 투수는 새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데스파이네 선수는 결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벤자민 선수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확률이 높고, 좀 더 내년에 새로운 외국인 투수 한 명 더 확보를 위해서 벌써부터 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